집에서 와이파이를 쓰다 보면 분명 인터넷 요금제는 빠른 상품인데 영상이 끊기고 웹페이지가 늦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기를 껐다 켜도 잠깐 좋아질 뿐 다시 느려진다면 단순히 인터넷 회선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를 이해하려면 인터넷 회선과 와이파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사 회선이 집까지 인터넷을 가져온다면 공유기는 그 인터넷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회선이 빨라도 무선 환경이 나쁘면 실제 체감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유기의 위치입니다. 공유기를 집 구석이나 신발장 안에 설치하면 전파가 집 전체로 퍼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유기와 사용하는 기기 사이에 벽이나 문이 여러 개 있다면 신호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유기를 바닥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주변 가구와 물건이 전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집의 중앙과 가까운 위치에서 바닥보다 높은 곳에 두고 주변을 너무 많은 물건으로 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콘크리트 벽이나 철문처럼 두껍고 밀도가 높은 구조물도 와이파이 신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기 바로 앞에서는 인터넷이 빠른데 방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느려진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방 주변에서도 신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처럼 와이파이와 비슷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가 작동할 때 일부 환경에서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만 끊김이 심해지는지도 살펴보세요. 주변에 와이파이가 너무 많은 것도 원인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여러 가구의 공유기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비슷한 채널에 접속이 몰리면 도로에 자동차가 몰리는 것처럼 무선 통신이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에는 대표적으로 2.4GHz와 5GHz 대역이 사용됩니다. 2.4GHz는 비교적 멀리 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혼잡과 간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GHz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통신에 유리하고 간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이나 장애물이 많거나 공유기와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유기 바로 근처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5GHz 연결을 활용해보고 거리가 멀거나 벽이 많은 방에서는 2.4GHz가 더 안정적인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에 따라 더 좋은 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결된 기기의 숫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두세 대만 연결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텔레비전, 태블릿, 노트북,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홈캠 등 다양한 기기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가 동시에 고화질 영상을 보거나 대용량 파일을 내려받고 클라우드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인터넷 대역 폭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대용량 다운로드를 시작한 뒤 갑자기 느려졌다면 이 부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공유기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무선 규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제를 빠른 상품으로 변경했는데 공유기는 오래된 제품 그대로라면 공유기가 병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공유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면 지원하는 와이파이 규격과 유선 포트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공유기 성능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가입한 회선 속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공유기는 작은 컴퓨터처럼 계속 작동하는 장비입니다. 장시간 켜져 있으면서 일시적인 오류나 과부하가 발생하면 속도가 떨어지거나 연결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재부팅만으로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공유기를 껐다 켜야 할 정도로 문제가 반복된다면 재부팅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발열과 설치 위치, 펌웨어, 연결된 기기 수, 공유기 노후화 등 다른 원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기의 발열도 확인해 보세요.
공유기를 좁은 수납장이나 다른 전자제품 위에 두면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설치하고 공유기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파이는 정상인데 특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만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유기보다 해당 기기의 네트워크 설정이나 무선랜 성능, 운영체제 상태 등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기기와 속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나 운영체제 업데이트, 게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되면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상당한 인터넷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려면 공유기 바로 옆에서 먼저 속도를 측정해 보세요. 가까운 거리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낮다면 인터넷 회선이나 공유기 성능을 확인해야 하고, 가까이에서는 빠른데 방에서만 느리다면 무선 신호 문제가 의심됩니다. 가능하다면 컴퓨터를 공유기에 랜선으로 직접 연결해 속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유선 인터넷은 정상적으로 빠른데 와이파이만 느리다면 통신사 회선보다 공유기나 무선 환경 쪽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유선으로 연결해도 속도가 계속 느리거나 인터넷 자체가 반복적으로 끊긴다면 통신사 회선이나 모뎀, 케이블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 장애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점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랜 케이블도 무조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케이블이나 단자가 손상되거나 접촉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결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케이블이라면 다른 정상 케이블로 바꿔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이 넓다면 공유기 한 대만으로 모든 공간을 안정적으로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복층이나 방이 여러 개인 집에서는 공유기에서 가장 먼 공간에 음영지역이 생기면서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유기 위치를 조정하거나 메쉬 와이파이 같은 구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요금제를 더 빠르게 변경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무선 신호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기 펌웨어도 확인해보세요. 제조사에서 안정성이나 보안 문제를 개선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 방법은 제조사와 모델마다 다르므로 해당 제품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와이파이가 느릴 때 인터넷 요금제부터 올리는 것은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기 바로 앞과 평소 사용하는 방에서 각각 속도를 비교하고 가능하다면 유선 연결 결과까지 확인하면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유선과 무선이 모두 느리다면 회선이나 장비를 확인하고, 유선은 빠른데 무선만 느리다면 공유기와 무선 환경을 확인하세요. 공유기 근처에서는 빠르고 특정 방에서만 느리다면 거리와 장애물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씩 확인할 때는 공유기 위치 변경, 재부팅, 주파수 대역 변경, 불필요한 연결기기 확인, 케이블 점검 순으로 비교해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설정을 바꾸기보다 하나씩 변경하면서 속도를 측정해야 실제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결국 와이파이가 느리고 자꾸 끊기는 이유는 인터넷 요금제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유기 위치와 성능, 거리, 벽과 장애물, 주파수 간섭, 연결기기 수, 케이블과 회선 상태까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